이불 밖은 위험했다. 하루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내가 남긴 한 줄의 소감이다. 바깥은 추웠다. 손발이 덜덜 떨렸었다. 통제 불가능한 근육의 움직임을 보며 내가 할 수 있던 건 떨림이 지나가길 바라는 것 뿐이었다. 무력했다. 누워서 이불을 덮는다. 머리 끝까지 덮고 나서야 차분해질 수 있었다. 이불이 주는 안정감이 핵도 막아줄 수 있는 단단한 방공호처럼 날 감싸 안았고, 날 춥게 만든 저것들로부터 무력하게 당하던 그 끔찍한 느낌들은 조용해졌다. 이불 속에서 나의 몸은 옆으로 누워 구부러졌고 이내 잠이 들었다. 마치 엄마의 뱃속에 온 것처럼. 어쩌면 그날의 나는 태어남을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 잠들어 도착한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발견했다. 모두가 나와 비슷한 자세로 잠들어 있다. 그리고 그들을 감싸고 있는 이불 위에는 쪽지가 하나씩 붙어 있었다. 누군가 읽어주길 바라는 마음과 읽어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섞인 추위 속에서 느낀 소감문. 그것들을 하나씩 읽어본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나인가? 추위 속에서 찾아낸 작은 호기심.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당돌한 질문, 신에게 묻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나의 신은 청개구리, 간절히 바라고 애쓸 땐 기적을 내려주지 않았다. 나는 매일 끊임없이 욕망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뒤돌아보았을 때 나는 원하는 것들을 모두 갖고 있었다. 그것들은 좋았으며 나빴고 만족했으나 불만족스러웠다. 즐거웠으나 슬펐다. 아마도 나의 신은 내 삶이 다채롭길 바랬던 것 같다. 나의 신은 내가 행복하길 바랬다. 신으로부터 답변받은 누군가와 삶은 내가 나를 정의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내가 나에게 허락한 만큼 얻을 수 있기에 어떤 것을 허락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 나는 내 삶에 천국을 허락한다. 스스로 답변한 누군가. 눈앞에 펼쳐지는 인생은 과거에 억눌린 감정들이다. 이것을 보는 인간은 자유의지 없이 그저 상황에 따라 행동한다. 이것은 아마도 운명. 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선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받아들임 자체도 결국 또 다른 운명이 아닐까? 받아들인 누군가와 술을 마시면 평소 못했던 생각들이 떠오른다. 만약 맨정신일 때에도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힌트를 발견한 누군가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취제가 농장에 갇힌 우리들을 잠들게 만든다. 마취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의식이 잠깐 깨어난다. 이때가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순간이다. 하지만 농장은 더 강력한 마취제를 사용해 다시 잠들게 만든다. 나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잠에서 벗어나는 노하우를 키워냈다. 눈을 감고 호흡하는 순간보다 실눈을 뜬 채 호흡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다. 결국 온전히 눈을 뜨고 호흡할 수 있게 되었다. 잠들어 있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잠든 척, 몸부림을 치는 척, 은근슬쩍 농장의 울타리를 넘었다. 이제 이 생에 미련은 없다. 나는 정답을 찾았으니까. 정답을 외친 누군가가 있었다. 이들이 써놓은 쪽지를 다른 누군가의 쪽지에 연결시켜 보았다. 목적지도 모른 채 상실과 사랑을 반복하다 보면 어딘지 모르게 외로워져요. 평생을 준비하고 노력해서 원하는 곳에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버티는 사람들, 심지어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 이런 건가 싶고 조금만 버티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욕심에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네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돈 욕심인지 남들의 평가 눈치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꾸만 또 어둠 속에 빠지네요. 한량, 몽상가 같아서 슬퍼요. 하지만 그래도 될 것 같은 이 애매모호한 감정은 뭘까요? 나는 무엇이 두려운 걸까? 평생 안정적인 것만을 추구하던 제가 모험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많이 변하고 있어요. 동반되는 외로움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네요.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잠이 오질 않는다. 현실과 내가 원하는 삶의 괴리감, 생각이 많은 나는 남들이 가는 저 평범한 길이, 나도 할 수 있는 저 길이 왜 대단해 보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잘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터무니없는 것을 꿈꾸고 있었구나. 불안 속 긍정은 광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는 동시에 존재하기에 온전히 현재를 살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이 삶이 몇 번째 윤회인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셀 수 없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칩니다.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지고 괴롭네요. 지난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를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뇌는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되새김하고 예측하면서 머릿속을 시끄럽게 만드는 걸까요? 조용해지고 싶습니다. 연결된다. 존재에 대한 물음, 그에 대한 답변들이 불안, 두려움, 괴로움에 묘하게 연결된다. 서로가 누군지 모르고 서로에게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써놓았지만 마치 한 사람이 써놓은 일기장 같았다. 그때 마침 다른 누군가의 쪽지가 눈에 들어왔다. 눈을 떴더니 태어나 있고 눈을 떴더니 나이다. 잠시 잠들었다 눈을 떴을 때도 나다. 몸은 여전히 똑같은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지금 이 몸 안에서 울리는 이 목소리는 정녕 나인지 아니면 친구인지 아니면 다른 낯선 이인지 알 길이 없다. 사실 진짜 나는 친구 몸속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의식의 보편성에 근거한다. 우리 모두는 우연히 눈을 뜬다. 그렇다면 눈을 다시 한번 떴을 때 다른 몸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언젠간 인류의 의식은 대대적으로 통합되지 않을까? 다들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서로 다른 곳에 존재하지만 참 닮아있다는 것을. 모두가 외롭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외롭지 않을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은 긍정으로 가득 찬 슬픔을 적어두었다. 이 사람의 쪽지는 왠지 모르게 축축했다. 저는 아이를 너무 키우고 싶습니다. 나를 닮은 아이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삶을 놀이터처럼 바라보려고 노력하지만 아직은 고통으로 보여집니다. 이 고통 속에서 행복을 찾고자 용기를 가지고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고통도 행복도 없는 이런 쓸데없이 심각한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무의 상태가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고통과 행복을 잴 수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보다는 고통의 양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생각해봅니다.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아닌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아이를 낳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온전히 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조차 필요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궁극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제 자신의 행복이 아닌 아이를 위해서 태어나지 않게 함으로써 나의 여생은 외롭겠지만 자식만큼은 이런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이것이 아이를 더 사랑하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어쩌면 제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새롭고 작은 열쇠를 찾길 바라봅니다. 긍정을 담은 슬픔, 사랑이 담긴 두려움, 분위기가 주는 역설만큼 내용에도 신비로운 역설이 담겨 있었다. 유를 위한 무, 있음을 위한 없음. 역설이 주는 무한한 만큼 이에 대한 답변도 다양하게 연결될 것 같았다. 이 쪽지가 주는 울림, 이 쪽지가 주는 일침, 이 쪽지가 주는 위로, 이 쪽지가 주는 묵직함, 이 쪽지가 주는 발랄함, 이 쪽지가 주는 따뜻함, 이 쪽지가 주는 열정, 이 쪽지가 주는 깨달음, 이 쪽지가 주는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답변이 될 수 있었고 모든 생각이 따뜻했다. 각자의 이야기를 한 곳에 모아두니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다. 공통된 주제를 담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어쩌면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거대한 이야기 속을 채우는 작은 이야기들이 아닐까? 우리들의 이야기가 모여 이 거대한 옴니버스 세계관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옴니버스 형식의 이야기는 독립된 작은 이야기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엮인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엮인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들의 세계관, 그 결말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대체 무엇일까? 책을 덮기 전에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이 세계관을 만든 사람은 스포일러를 허용하지 않았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이야기의 배경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배경은 항상 춥고 주인공은 걷는다. 주인공들의 목적지는 다 다르지만 작은 이야기들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추운 배경에서 걷는 모험가에게 필요한 건 전설적인 무기도 풍족한 식량도 넉넉한 주머니도 아니었다. 그저 모닥불이다. 누군가가 모험가들을 응원한다. 그 응원에 누군가가 답변한다. 그리고 옆에서 한 명이 맞장구 친다. 이에 대해 아쉬운 누군가는 말한다. 이불 밖은 춥고 위험하다. 하지만 이불 속엔 아무것도 없다. 거대한 옴니버스 세계관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은 작은 이야기의 작가로서 각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한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자유롭게 써내려가다 보면 언젠간 같은 메시지가 담길 것임을 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주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한심하고도 하찮아 보였는가? 저 사람들의 이야기는 위대한 서사시처럼 보이는데 나의 이야기는 해잔병의 일기처럼 느껴졌는가? 지금까지의 삶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추락했고 허우적댔거나 외로움에 몸서리치며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싶은 자기 파괴의 감정들로 덮여 있었는가? 그렇다면 기뻐하라. 당신은 지금까지 흥미로운 소설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켰다. 발단과 전개, 위기와 절정이 처참했을수록 결말의 카타르시스는 누구보다 클 것이다. 많은 것을 잃었다면 기대하라. 그 이상으로 돌려받을 것이다. 미간에 힘을 빼고 뒤돌아보자. 당신의 이야기 앞부분은 이미 충분히 슬프고 외로웠다. 훌륭하지 아니한가? 슬프고 외로웠기에 앞으로 써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은 반드시 아름답다. 일어나야 할 일들은 이미 일어났다. 개연성은 확보됐다. 이젠 일어나야 할 일들을 일으키자. 잠에서 깨어나 이불에서 나온다. 이불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 고마웠던 이불을 한켠에 개어둔다. 그리고 바깥으로 향한다. 춥지만 따뜻한, 아니 춥기에 따뜻한 저곳으로. 나의 이야기의 결말을 향해서, 거대한 옴니버스 세계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언젠간 마지막에 엮여질 메시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마지막 페이지에 적어두겠다. 나의 웃음을. 이제 이것을 연결시킬 차례다. 감탄하자. 모든 삶은 필생의 역작이다. We can come back, but the time is gone. I'm running to escape from your love. Don't lie, 'cause I know your heart. Don't try looking for someone to forget back, but the time is gone. I'm running to escape from your love. Don't lie, 'cause I know your heart. Don't try